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TMI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기간 동안 미국 증시나 세계적인 에너지는 우리 시장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플러스 에너지를 줬는데, 오늘 그 사우디 드론, 뭐라 그럴까요? 이 드론이 한 방에 마탱이를 가게 만드는 그러한 플러스 마이너스 현상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럴 때 그 시장에 반응하는 그 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 그 에너지를 그 수량, 뭐라 그럴까요? 수급과 상승률, 요게 집합체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벤트, 요 두 가지 이벤트가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하나의 플러스 에너지와 마이너스 에너지를 갈리게 합니다. 한번 보시죠. 한쪽은 김정은 친서. 여러분들 지금 그 북방 재료는 지금 플러스의 확산 에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친서에 트럼프 대통령 평양 와라, 3차 정상회담 하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3차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서 새로운 에너지를 보셔야 돼요. 이제 3차 정상회담 했다 해서 지금까지 올라간 게 더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북방 재료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3차 정상회담 하기 전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그 중국 가는 에너지, 이게 또 10월 달에 미중 간에 플러스일 때 중국 가냐 마이너스 때 중국 가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우디 드론 공격, 이 제목 하나 보세요. 걸프전 때보다 더 큰 피해.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매크로 환경을 조성하냐면요, 금리 잘못하면 인하 못하게끔 만드는, 간단히 얘기해서 10년짜리 뭐 마이너스 금리 시대, 금리 계속 더 인하해야 된다 등등, 이 기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계속 지속적인 금리 인하 환경. 그런데 유가가 급등하다 보면 물가를 건드립니다. 물가를 건드리면 또 디플레이션이 아닌 인플레이션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잘못하면 금리 인하 속도 둔화 내지는 금리 인상 시스템으로 확 바뀌어버리면 이거는 시장이 또 마탱이가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죠. 그게 벌써 시장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 근본주의자이기 때문에 0.25bp는 시장이 다 알아요. 한 몇 개월 전에는 100%였는데 지금은 70% 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동결 확률도 이제 20%로 높아졌어요. 여러분도 이번에 0.25bp 한다면 2.0에서 2.25 이 밴드가 1.75에서 2.0으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 2.0이라는 수치, 지금 10년짜리 국고채, 미국 국고채가 1.4대까지 급락했다가 지금 1.9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이남이 10년짜리 국고채 기준 금리가 국고채하고 상단에 걸려버려요. 이것도 시장의 앞으로의 흐름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또 하나, 지금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나스닥은 지금 상단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8,000을 지지하는지. 그래서 우리 시장은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특히 다우지수가 뭐 300에서 500포인트 빠지고 나스닥이 100포인트 빠질 때 디커플링이 되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이제 추석 끝나고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분석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너무 높다. 이제는 SK하이닉스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링 하는 게 아니라 롤오버 시켜갖고 오히려 추석 이후에 매도 공격하는 포지션으로 이월했습니다. 롤오버 했습니다. 그거 조심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해야 됐을 겁니다. 그게 오늘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환경에서 뭘 생각하게 만드냐, 성장이라는 개념과 실적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들 10월 초만 되면 삼성전자 3, 4분기 실적 나옵니다. 잘 나올까요? 10월 한 25일에서 28일 되면 SK하이닉스 실적 나옵니다. 눈높이가 많이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주가는 신고가, 50일 최고가 기준에 있어요. 이게 유지될까요?
요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달러, 가장 중요한 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요번에 이 장이 추가 뭐 2100이든 2150 가려면 삼성전자가 이제 5만 원을 가야 돼요.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SK 하이닉스는 10만 원이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 3, 4분기 실적이 제 기대 반대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환경과 디램 가격 보면 그런 기대감은 저는 접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유동성 장이라도 나와야 돼요. 달러 약세, 원화 강세. 그래서 원달러가 1150원 방향으로 내려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1120원대 올라가는 것보다는 1180원과 9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게 이제 이 다음 가는 게 위험합니다라고 해드렸을 거예요. 이 다음 가는 거는 실적과 12월 달 코스의 미중 간의 관계 그 흐름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성장률. 여러분들 내년도에 저는 중국 GDP 성장률이 5%, 6% 단이 아닌 5% 단 구경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 2% 아래로 떨어질 걸로 봅니다. 그거를 극복하려면 SOC라든지 급격한 경기 부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움직임이나 이런 과정 보면 그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럼 그거가 도와주려면 뭔가 해외에서 대규모 SOC라든지 성장 가치주, 여러분들 얘기하는 포스코, 철강, 화학 이런 것들, 중국 경기 민감주들. 그래서 요새 성장 가치주라는 얘기들 많이 하죠. 그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움직였는데 이제 시장이 더 가려면 포스코가 가야 되고 뭔가 가치주가 가야 된다. 이 에너지가 진짜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반대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거 확인이 19일 날 금리 결정과 10월 5일에서 7일 사이에 3, 4분기 실적 발표할 겁니다. 이 두 마디에 삼성전자 4만 5천 원, SK하이닉스 7만 7천 원을 딱 꺼주십시오. 거기서 막아내야 됩니다. 그걸 붕괴하면 이제는 다시 또 연말에 이번에는 1900 공격하는 시장 나와요. 뭐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등시킨다든지 완전히 지금과 다른 180도 반대 시장이 나옵니다. 그거를 가늠하는 게 요번 19일과 10월 초에 실적과 성장이라는 두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죠. 여러분들 위에나는 7.0을 좀 타치할 겁니다. 그런데 다시 7.0을 깨고 내려서 위에나 강세 국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7.0에서 요번에 7.1 이거를 다시 경제 성장률이 5% 따니면 이건 치고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중 간에 잘 될 거야. 그럼 잘 되는 게 확인돼야 됩니다. 그거 확인하는 그런 과정도 10월 달에 또 변동성을 체크해야 될 거고. 그래서 상해 증시는 3,000단 이상에서는 대롱대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탄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급격하게 올라간 게 반을 부러뜨릴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시장이 디커플링 돼야 됩니다. 이게 실적이라는 변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변수에서 결정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가가 65불 내지 7불까지 갔다가 떨어지는 케이스 하나 있고요. 75불까지 급격하게 급등하는 케이스가 있고, 만약에 이 70불짜리 보이면 아시아권 뭐라 그럴까요? 이머징 국가는 성장률에 치명적인 마이너스 환경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히려 개별적으로 뭐 대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플러스 알파에 있겠지만 우리나라 가치 성장률들은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5불에서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막아내지 않으면 또 변동성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부분은 애플 갖고 추적하십시오. 잘 되면 애플이 올라가는 에너지고 만약에 잘 안 되는 분위기라면 애플이 부러지는 분위기일 겁니다. 요 두 가지 갖고 앞으로 시장을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추석이 끝났습니다. 지금 북방주들 제가 추석 전에 한 어떤 거는 50%, 어떤 건 30% 매도하고 갔어요. 오늘 올라가는 에너지에 70%에서 100% 이제 현금화 시키십시오. 이제는 3차 정상회담 갖고 안 돼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플러스 알파, 실제적으로 플러스 알파, 진짜 금강산이 재개되든지 뭔가 구체화되는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나올까라고 제가 깊게 생각해 보면 안 나옵니다. 만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각도를 보십시오.
요번에 급등한 종목들 오늘 보시면 북방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북방주들을 대부분들 25도, 45도, 60도 이 각도 보시고요. 121선 위치에서의 이격 보시고 위치 딱 보시고 상승률 보세요.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들 현대엘리베이터 66,000원대 9만 원과 10만 원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팔자고 그랬습니다. 다 파십시오. 아까우신 분은 9만 원 대드 잡고 70%까지 파십시오. 9만 원 깨면 일단 다 판다. 이런 전략 하십시오. 그리고 현대건설 실적으로 이 현대건설이 진짜 더 치고 나가서 5만 5천 원까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 한전 부지 SOC 건설이 돼야 돼요. 3조 이상짜리. 그런데 이달 말에 뭔가요? 항공 무슨 심사가 있대요. 여기서 뭔가 통과 안 되면 잘못하면 금년 총은 안 될 수 있어요. 이 모멘텀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데드라인 47,000원. 121선 미치지만 그리고 47,000원 깨면 여러분도 갖고 있는 거 50매치 끊었다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제부터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로템은 70%까지 매도 권합니다. 아난티도 오늘 50%. 우리가 만원단에 현대엘리베이터 살 때 요것도 사도 됩니다. 14,000원, 15,000원 오면 파시죠. 그게 왔습니다. 50%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북방주에서 상대적으로 못 간 걸로 이동하십시오. 물류의 KCTC, 그 다음에 심지어는 또 뭐 이건산업이라든지 성창산업이라든지 목재, 그 다음에 약간 뭔가 북방주 중에서도 뭐 인도적 차원에 관련된 것들 중에 움직이지 않는 것들로 이동하는 전략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도전기, 요새 북방주는 이렇게 딱 보시면서 저점 8월 6일 날이 저점이 많습니다. 61.8 이상 간 거는 따라가지 마십시오. 비율 매도. 벌써 한 게임이 나왔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눈에 지금 보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보유하신 분의 영역이고 추격 매수 자제합니다. 선도전기 오늘 61.8 수치 왔습니다. 아시아 종묘 저점에서 61.8 수치 왔습니다. 단기간에 비율은 알아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의 1위입니다. 우리가 코스닥 540대 배팅하면서 630과 650 셀트리온 헬스케어 5만 원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오늘 5만 원 진입이에요. 챙기는 전략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만들어 놓고 시장을 실적을 좀 확인해서요. 코스닥은 실적 뒷받침 안 됩니다. 그리고 10월 초와 10월 말 지금 장은 지금 현재 장을 보는 게 아니라 10월 달 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과 성장이 뒷받침돼 주는 장일지 아니면 그게 뒷받침 안 되면 그동안 올린 에너지에 반대 에너지가 나오고 그리고 오히려 종목은 중소형주나 납폭 과다주 중에 상승 못했던 종목들의 가치주 전략 또 배당주 전략 이런 걸로 오히려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주간이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두는 성장과 실적이 뒷받침되는 확인될 때까지는 그동안 1900에서 2050까지 올라간 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자. 이렇게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재의 TMI였습니다.